아모레퍼시픽그룹 후계 구도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서경배 회장의 장녀 서민정 씨가 확실한 후계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결혼과 이혼 과정을 거치면서 후계자로서의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민정 씨는 현재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룹 측은 그녀가 국내에 있는지조차 모르겠다고 합니다. 변면 민정 씨의 동생 호정 씨가 지난해 그룹 경영에 합류하며 새로운 후계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일가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일까요?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기원은 창업주 서성환 회장의 어머니이자 개성 상인이었던 윤독정 여사가 1932년 개성 시내에 열었던 장성 상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윤 여사는 이곳에서 여성용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는 동백기름을 만들어 팔았고, 아들인 서성환 회장은 어머니가 만들어 파는 동백기름을 보면서 화장품의 생리를 터득해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서 회장은 1945년 광복이 되자 어머니가 세운 장성상점을 태평양상해로 이름을 바꾸고 본격적인 화장품 사업에 나섰습니다. 태평양만큼이나 큰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웅지와 태평양을 건너 세계로 진출하겠다는 도전 의지를 담은 이름입니다. 서 회장은 개성에서 서울로 사업터전을 옮겨 사업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내놓은 제품이 멜로디 크림으로 이 제품이 대히트를 칩니다. 그러나 6.25 전쟁이 터지면서 시련이 닥쳤습니다. 서 회장은 전란의 와중에도 화장품 원료를 싣고 부산으로 내려갈 정도로 화장품에 대한 집념을 보여줬습니다. 부산에서 그 유명한 ABC 포마드를 내놓아 또다시 히트를 쳤습니다. 서 회장은 환도 이후 서울 후암동에 새 터전을 마련해 이른바 용산시대를 열었습니다. 서 회장의 화장품에 대한 신화는 이때부터 이어집니다. 1954년부터 시작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태평양 화장품의 인지도를 전국적으로 알린 계기가 됐습니다. 서 회장은 1956년 현 사옥이 있는 용산으로 이전하며 다시 한번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기술자들을 해마다 독일과 일본에 유학시켜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냈음은 물론 1960년대엔 방문 판매업을 도입해 가정에만 머물던 여성들을 사회에 진출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태평양에서 도입한 방문 판매업은 태평양을 소규모 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발전하는 전기가 됩니다. 화장품업계의 사관학교라는 이름도 이러한 서창업 회장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사업가 정신에서 나왔습니다. 1990년대 들어 화장품업계에도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태평양에서 일을 배운 사람들이 하나씩 나가 화장품 회사를 차렸는가 하면 외국 유명 메이커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금융, 청과업 등 사업을 확장하던 태평양에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사업을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서 창업 회장의 두 아들은 그룹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장남인 서영배 씨는 1982년, 차남 경배 씨는 87년 입사했습니다. 나중에 장남은 건설, 증권, 청과 쪽으로 경영을 전담했고 차남은 그룹 기획실을 맡아 구조조정을 총괄했습니다. 서경배 회장은 화장품 외에 다른 사업들은 과감하게 매각하는 결단을 내렸고 결국 그 시도가 이후 터진 IMF 사태를 무난하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장남인 서영배 회장은 태평양개발과 알짜기업인 중앙청과를 물려받아 독자 경영에 나섰고 서경배 회장은 차남이었지만 모기업인 태평양화학을 물려받아 오늘의 아모레퍼시픽 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룹이 분리될 때만 해도 장남이 물려받은 회사들이 알짜 회사여서 동생이 그룹을 독차지했다는 평가는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2023년 서성환 창업주가 타계하고 난 뒤부터 이세인 서경배의 신화가 시작됐습니다. 서경배 회장은 가업인 화장품 사업에 올인하면서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라네즈 마몽드 등의 브랜드를 선보였고 2011년부터는 설화수와 이니스프리 등으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기는 한때 타이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회장 취임 후 아모레퍼시픽의 매출은 10년 만에 약 10배 늘어났으며 영업이익은 21배나 폭증했습니다. 아모레 주가도 치솟았음은 물론입니다. 2014년 11월경에는 주당 250만 원은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주식 부자였던 삼성 이건희 회장의 뒤를 이은 2위의 주식 부자로 등극하며 온갖 매스컴은 서경배 회장의 찬사로 이어졌습니다. 제조업에 인문경영학을 입힌 경영인자라며 칭송한 것입니다. 5천원짜리 주식이 10분의 1로 액면 분할한 것도 이 시점입니다. 서경배 회장은 회사의 성장에 힘입어 새 사옥 건립에 나섰습니다. 새 사옥 건립 계획은 2009년부터 시작돼 근 10년 만인 2018년 완공됐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에게 설계를 맡겨 지하 7층 지상 22층 규모로 국내 단일 빌딩 중 가장 큰 면적인 5만 7천여 평으로 지어졌습니다. 서경배 회장은 새 사옥 준공식에서 새 사옥은 그동안 볼 수 없던 새로운 아름다움을 내세워 아시아 뷰티로 세계 고객과 소통하는 거대한 구심점이며 세상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바꿔나가는 미래의 전당이 될 것이라며 자부심을 나타냈습니다. 새 사옥 입주부터 아모레 먹구름이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사들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한알령을 실시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아모레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때부터 서경배 회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재계에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 회장이 인수한 미국 뷰티 브랜드 타타아퍼의 실적 부진의 말들이 많았습니다. 타타아퍼는 자연 유래 성분을 활용한 미국 클린 뷰티 브랜드로 서 회장이 2022년 1,681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야심차게 인수한 제품이지만 인수한 해부터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해 지난해 상반기에만 1,168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서 회장은 나름 이 난국을 타개하고자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고 사명도 아모레퍼시픽 그룹에서 아모레퍼시픽 홀딩스로 개명하며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창립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고기능성 제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혁신으로 지난해 홀딩스의 매출은 4조 6,232억 원, 영업이익 3,680억 원을 거뒀습니다. 2024년보다 매출은 9%, 영업이익은 52% 성장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매출 4조 원을 회복한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입니다. 회사가 경상궤도에 들어서면서 다시 불거진 것이 후계 구도입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아모레 후계자는 장녀 서민정 씨를 거의 기정사실화했습니다. 1991년생인 민정 씨는 서울대 원외고를 거쳐 미국 코넬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전략 컨설팅 회사인 베인앤컴퍼니에서 근무하다 아모레의 경력사원으로 입사해 경영 수업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녀는 중국 장강상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수료하는 등 철저하게 후계자 코스를 밟았습니다. 2020년 삼성 이건희 회장의 처가인 보광창업투자 홍석준 회장의 아들인 정환 씨와 결혼할 때는 재벌가의 상징적인 결혼으로 불릴 정도로 매스컴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룹 후계자로의 입지도 확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이 8개월 만에 파경으로 이어졌고 이때부터 여러 가지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정 씨가 이혼 후 재혼을 하려 하는데 부친인 서경배 회장이 반대로 성사를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에서부터 완전히 부친의 눈에 멀어졌다는 얘기까지 온갖 얘기들이 재계에 회자됐습니다. 이후 민정 씨는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룹 측에서도 민정 씨의 현재 생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실제 민정 씨의 재혼 여부와 국내 거주 여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정 씨가 그룹에서 자취를 감추면서 부각하기 시작한 이가 그녀의 동생인 서호정 씨입니다. 호정 씨는 1년 전만 해도 그룹 내에 아무런 직책이 없었고 그룹 후계자로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1995년생인 호정 씨는 코넬대학교 호텔 경영학과를 2018년 졸업한 뒤 경력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룹 경영에 합류한 것은 지난해 7월 아모레퍼시픽 홀딩스의 자회사인 오슬록의 PD팀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서였습니다. 현재 그녀는 제품 개발과 마케팅을 담당하며 업무 경험을 쌓고 있다고 그룹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지주회사인 홀딩스의 지분도 2.28%를 보유해 언니인 민정 씨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명실상부하게 후계자가 되려면 서경배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랬을 경우 천문학적인 증여세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도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서경배 회장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서호정 씨에게 과연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경영 대권이 넘겨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감사합니다.